네, 오늘도 수면 상한가 이제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 하기 앞서 먼저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가 1.03% 상승했습니다. 2,689, 이제 2,700까지 얼마 남지 않은 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0.58% 상승을 좀 했습니다. 850선을 오랜만에 또 탈환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모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이 또 이제 금요일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제 시간외 이슈가 꾸준하게 좀 지속이 되면서 그래도 2%대, 3%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오늘 또 LG 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부활하는 건가? 지금 우리는 좀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는지 오늘 특이점 모두 반도체와 2차 전지까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오늘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이점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수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조범수, 김병준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시장이 또 기분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봤고 그리고 내일 하루 쉬는데 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미국 증시가 좋았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좀 연장선상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백인엽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이 조금 많았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하락 종목이 44 종목으로 더 많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03 종목 하락하면서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훨씬 더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은 들어왔어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HBM 관련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끌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랑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하락 종목이 900 종목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상승했던 이유는 오히려 바로 바이오 관련 종목들 6월 달에 바이오 학회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관련 종목이 알테오젠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뚜렷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뭐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배터리 셀 3사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그 외에도 양극재, 음극재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든지 전력 인프라 같은 종목들은 하락하면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조금 어렵다. 맞아요. 네,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근 같은 장에서는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수익이 되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현금화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이렇게 좀 순환매가 빨리 일어나는 장세를 살펴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선이라든지 화장품 섹터를 내가 기존에 좀 거래를 했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빠졌을 거 아니에요. 오늘 좀 뚝심 있게 기다리고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은가요? 아니면 조금 빠르게 갈아타는 전략이 좋은가요, 지금? 지금은 뚝심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AI 발수해주든 이쪽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특히나 이제 이 지난밤에 미국장을 또 보면은 구인 건수가 굉장히 또 안 좋게 나왔어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게 6월 13일 정도가 되면 또 미국 FOMC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피하려면 구인 건수가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전이 미국 시장을 또 끌어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졸트 데이터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와서 앞으로 고용 보고서가 좀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안정화되고 있고 시장이 이제 뭐 엄청나게 매일매일 큰 폭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AI 발수해주 집중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시장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공개해 주시죠. 자, 반도체로 한번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시간에 진수왕 발언을 통해 삼성전자가 시간외에서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지금 확정된 뉴스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실망 매물이 나왔다라고는 좀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다음 주 12일, 13일이 되면은 삼성에서 이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이 공개가 될지 또 상당히 지금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반도체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들 하나하나씩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어제 엔비디아 이슈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복귀해 보면 좀 어땠어요? 확실히 좀 우려하던 모습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평가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것만큼 굉장히 큰 상승폭으로 삼성전자가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제가 항상 퇴근하고 일 정리하고 운동할 겸 이제 산책을 해요. 네. 딱 나가서 삼성전자 딱 뉴스 보자마자 시간외를 봤는데 야, 시간에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거를 진짜 오랜만에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어찌됐든 그 이제 젠슨왕 회장이 나온 이야기를 따지고 보자면은 자, 삼성전자는 일단 테스트에서 실패했다라는 거는 일단 failled는 없는 이야기로 나왔고요.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합니까라고 물어보면은 아직 당장 확정된 거는 없다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어쨌든 다만 황 회장의 이야기와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 HBM 12단에다가 그 사인했었던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기대감으로 일단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다만 우리가 이 시장에서 제가 우려감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상관관계예요. 그러니까 앞선 구간에서 한미반도체와 하나정밀에 대해서 독과점 구조에 대해서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한미반도체가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안 그래도 오늘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공급 기대감으로 올라가니까 SK하이닉스가 또 거기서 눌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 보는 여러 가지 자료 상당히 복잡한 관계인데 맞아요. 일단 이거 좀 자료 먼저 좀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좋아요. 이제 HBM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HBM 같은 경우에 많이들 전달을 받으시겠지만 수율 문제보다는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높게 쌓여 있다라는 게 사실 기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 AMD 각 분기별로 신제품에 대해서 HBM 필요 시나리오가 지금 적혀 있는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 세 곳 중에서 SK 하이닉스만의 물량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지금 계속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쇼티지라고 부릅니다. 쇼티지가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냐면은 엔비디아랑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쪽에서 보시면 돼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품 영업이익이 70%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잖아요. 과연 이후로도 있을까 싶은 영업이익치입니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 한에서는 50%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영업이익 구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쇼티지, 두 번째는 독과점입니다. 독과점이 지금 쇼티지에 물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동일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스럽게 삼성전자 쓸 거고요. SK하이닉스 쓸 거고요. 마이크로닉스 쓸 겁니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요가 폭발적으로 와 있는데 지금 공급 쇼티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 엔비디아 고객사는 누구래? 빅테크들이잖아요. 네. 빅테크들이 이거 사가야 되는데 야 니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가격 떨어뜨려야 돼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럼 이원화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죠. 네. 투트랙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HBM 저렴하게 받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도 영업이익 떨어져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질 맞아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 효과로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무료 방송에서 더 하는 이것만 얘기하면 한 2시간 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비트코인 때 당시에도 쇼티지가 있었었죠. 제가 그때 당시에 그래픽 카드를 22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 그래픽 카드가 쇼티지가 끝나니까 80만 원이 됐습니다. 3분의 1 거의. 네, 투자 실패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랑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쇼티지와 이런 프리미엄 전략으로 상당히 고가 전략을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쇼티지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엔비디아는 최고의 주식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엔비디아의 GPU를 좀 가져가고 싶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뽑아내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야 나는 이때 필요했는데 이걸 너가 한 2달 있다 준다면은 이거 지금 100만 원에 사는 거를 한 60만 원 싸게 줘야지. 이런 심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빠른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공급처를 좀 가져가는 전략 그 중에 하나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저는 어제 그래도 여러 가지로 좀 봤을 때 그래도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를 비록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는 아니지만 어제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 퀄테스트 탈락이라는 악재는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 오히려 좀 하락의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준 매니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었다.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상승이 좀 반가웠고요. 저는 이제 하루빨리 삼성전자가 HBM을 좀 납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이 TC 본더나 이런 것들을 좀 장비를 사용을 해서 좀 좋은 장비를 사용해서 빨리빨리 퀄 테스트를 좀 납품하고 시장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희망이 좀 보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난번 시치면 상한가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삼성이 이제 HBM 관련돼서 한미반도체 협력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드렸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 관련된 퀄 테스트 통과하고 납품을 이제 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도 사실 그런 전략이 맞아요. 하이닉스도 지금 하나정밀과 이원화 전략을 하고 있잖아요. 장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객사가 하나 더 있으면은 더 좋은 겁니다. 그런 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기업들 딴에서 대기업 딴에서는 그게 당연한 전략인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자기네 이제 반도체 장비 기술력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위치가 다른 부분이라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기사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납품을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좀 열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반응을 했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이고요. 시장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윤 매니저님, 그럼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는 가정을 지금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8만전자를 빠른 시일 내에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근데 지금 기존에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D램을 적층해서 쌓은 게 HBM이라고 하는데 D램을 범용 메모리 쪽에 사용하지 않고 HBM 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D램 수요가 범용 메모리 쪽에 사용되는 비중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수요가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부족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제가 준비해온 두 번째 페이지 자료 한번 올려주시면 네. 지금 올 말 기준으로는 이제 D램 가격이랑 낸드 가격이 거의 정체되어 있습니다. 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4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D램 가격이 전월 대비 16%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낸드 가격은 최근에 이제 월별로 보게 되면 정체 과정이긴 한데 지난해 연말부터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SSD, 낸드 쪽 SSD 가격이 기업 OS에 있는 SSD 가격이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는 뭐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퀄테스트 탈락이라는 톤이 약간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달라진 건 없는데 퀄테스트 탈락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3E를 공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공급할 시기가 머지않은 것처럼 들렸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톤이 약간 달라졌다는 측면에서 D램이랑 낸드 가격 효과도 볼 수 있고 톤도 약간 달라졌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올라갈 수 있고 8만전자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어제 이슈로 좀 올라가는 동안에 SK하이닉스는 사실 오늘 시장에서 마이너스 2, 3%까지 거의 빠질 뻔했었습니다. 그래도 마감을 조금 강보합구까지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쯤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 다시 한번 골라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분의 매니저님들께 난처한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수 매니저님, 네. 우리 월요일에 한미반도체가 급락한 날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요. 독점적인 경쟁력에서 크랙이 한번 생기면은 주가 하락을 좀 피하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이걸 대입을 해볼 수 있나요?
이제 독점적인 구조를 이제 한미 반도체도 우리가 얘기했고 SK 하이닉스도 연결하면서 이야기를 하듯이 재밌는 점이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대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근데 결론적으로 한미 반도체도 밀린 다음에 오늘 IR 일정이 있다고 해서 기대감으로 또 반등 나왔죠. SK 하이닉스도 빠지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독과점이 깨질 우려감은 생겼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런 변동성이 생긴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두가 이제 믿음과 신뢰의 선택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SK 하이닉스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 눌렸네. 그럼 타자 하는 거고,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디어 삼성전자가 올라왔네요 하면서 매수를 당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뭘 골라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게 선택지가 다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왜? 당장 엔비디아가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HBM 더 필요하다면서요. 네.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그때 그 증권사 보고서도 얘기했었잖아요. 키움증권에서 HBM 가격이 이제 연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HBM 공급이 삼성전자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다들 지금 말이 굉장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확실하게 확인된 건 없습니다. 삼성전자 HBM 공급 시작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아닙니다. 하나정밀이 SK 하이닉스에 공급 시작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럼 지금 당장의 상황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나는 어떤 걸 믿을 것인가? 나는 이 독과점이 깨질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독과점을 길어질 시간이 더 이어질 거라는 걸 믿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반도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원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 전략은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배나라 감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그래픽 카드 필요 없어요? 그러면 AMD 거 쓰시던가. 근데 그거 안 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반적인 이제 맞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공급사이기 때문에 이런 이원화 투트랙에서 가능성 여지가 생긴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다 싫다. 국내장이 이렇게 이원화 가지고 흔들흔들 거리는 거 싫으신 분들은 그래서 주문 넣으시는 엔비디아 사시면 됩니다. 아하. 주문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최고의 수요는 엔비디아예요. 고민하기 가장 많이 싫다면? 걸고 있는 거. 그렇죠. 난 이런 변동성 싫다. 난 불안한 거 싫다 하면 엔비디아를 사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 꼭 골라야겠다 하신다면은 저는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좀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밸류 기준으로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 네.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어요. 낸드, 디램, 여기 범용 제품들 같지도 계속 가격 반등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DX도 잘하고 있고, 기본 사업, 기존 DS 메모리 사업도 잘하고 있고, HBM까지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싸요. 지금 밸류 기준으로 굉장히 싼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산다면은 삼성전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고민하기 싫으면 엔비디아. 국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다면 삼성전자라고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편에 설 매니저님은 계십니까 혹시? 없어요? 김명준 매니저님. 네, 바로 저는 들어볼게요.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뭐 가능성이 열린 거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저는 하이닉스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사실상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세 가지가 있다면 저는 한미반도체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없다면은 현재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닉스의 이 HBM 매출 비중이 2028년도까지 되면 60% 이상을 넘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우린 앞으로 HBM만 팔겠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지금 HBM이 SK 하이닉스의 그 HBM 매출이 12조에서 한 13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고마진 제품이고, 그 고마진 제품을 판매를 함으로써 D램 반도체 가격들을 좀 올려줄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HBM을 만드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 정말 고성능 제품 만들어줘야 나머지 D램 반도체 업황도 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램 영업 마진이 한 18% 되고요. 낸드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 되고, 삼성전자 HBM 제품은 좀 구형 제품이기 때문에 영업 마진이 한 35%에서 40% 내외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나오고 있고, 매출은 12조, 13조 엄청나게 하이닉스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현재 하이닉스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야기 들어봤고 백인현 매니저님은 아까 좀 이야기를 미루어 본다면 삼성전자가 그래도 현재 좀 낫다고 보시나요? 네, 지금 뭐 사실 삼성전자를 제가 그나마 이제 투자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HBM 쪽에 초점을 맞추신다라면 SK 하이닉스 선택하는 게 맞는데 그쵸.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 아시아 AI 쪽 수혜주에서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또 급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악재란 악재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기대할 만한 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제 범용 메모리 반도체 칩이 HBM 이익률과 만약에 간극이 만약에 좁혀진다라면 연말 기준으로 실제 좁혀진다라면 범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또 HBM3를 결국에는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대할 게 지금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높지 않나.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배력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삼성전자는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도 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매수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HBM만 본다면 SK하이닉스가 매력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전반적으로 돌아선다면 캐파 양 자체가 삼성전자가 사실 넘사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업황 자체 좀 턴어라운드를 더 강하게 올라설 가능성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댓글 하나 읽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빅토리님께서 올려주셨거든요. 안경 쓰지 않았었나? 눈이 너무 이쁘다. 김병준 매니저님이라고 써주셨어요. 김병준 매니저 오늘 안경도 안 쓰셨네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낮 방송이랑 같이 할 때는 좀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저녁 방송에 안경을 썼는데, 근데요? 요즘 이제 스치면 상한가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안경을 안 쓰고. 낮 방송이 없어졌다. 뭐 지금은 스치면 상한가를 좀 집중하기 위해서. 좋아요. 맑은 눈에 이제 맑은 눈의 광인으로. 맞습니다. 네. 맑은 눈의 광인의 눈으로 종목을 보기 위해서 벗고 왔습니다. 김병준 매니저의 눈 진짜 이쁘고요. 전 개인적으로 조범수 매니저의 눈도 진짜 이쁘지 않나. 저 눈이 있습니다. 제 이게 눈이에요. 아. 이거 벗으면 누군지 못 알아봅니다. 조범수 매니저 안경 안 쓰지 않았었나요? 오늘 안경 왜 쓰시고 오신 거예요? 저 안경 벗으면 누군지 몰라요. 네, 제 아이덴티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분위기 살려보려고 댓글 한번 읽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봤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파우더리 포럼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일, 13일에 삼성의 파우더리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만한 건 퀄컴이 3년 만에 삼성전자와 이제 재회를 해서 삼성전자, TSMC에게만 맡겼던 파운드리를 삼성에게도 이제 또 주느냐. 요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파운드리 포럼 관련해서 조은수 매니저님, 우리 좀 기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번에? 이것도 좀 HBM 소식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소식 나와야 돼요. 근데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치기도 하고 위해서. 최근에 삼성전자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는 게 아니 말만 하고 그래서 언제 하냐고 이 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중요한 거는 입증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이제 기대하는 거 좋고 사실 젠스당 회장이 CEO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삼성전자 시장이 이렇게 먹혔지. 아니 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그게 먹히겠어요? 삼성전자 부회장도 나와서 항상 우리 HBM 준비됐다, 기술력 좋다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주가 반영 안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이번에도 좀 입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TSMC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100%다 보니까 주문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TSMC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거는 TSMC를 사라라고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왔던데. 그러면은 이제 TSMC도 이제 주문에 대한 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난 쪽이 이제 콩고물처럼 야 삼성전자 먹어라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럴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AI PC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파운드리 전반적인 시장 순위를 한번 자료 보실 텐데 지금 1등이 여전히 TSMC입니다. 무려 23년도 4분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른쪽 보시면 돼요. 61%입니다. 마켓쉐어가 61%, 삼성전자 11.3%. 네, 거의 뭐 TSMC가 독주인 상황이죠.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이제 애플, 퀄컴 그리고 AMD, 퀄컴 건을 이제 들고 있었어요. 근데
네, 과거에 이제 스냅드래곤 때 이제 안 좋은 사태가 있었죠. 그렇죠. 수율과 관련된 안 좋은 사태가 있었다 보니까 그 이후로 뚝 끊긴 게 사실이긴 해서 그래서 많이 달라진 건 없어요. 삼성전자 그 이후로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일단 외부 쪽보다는 내부 제품, 이제 대표적으로 엑시노스와 같은 AI PC 쪽으로 AI 이제 모바일 쪽으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 편인데 뭐 여기서 수주권 받으면은 더 좋다는 겁니다. AMD 협력도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퀄컴 과연 다시 화해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칩과 제품에 대한 생산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PC, AI 노트북 한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AI 향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겠다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품 주문 수요는 더 많이 올라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당장 파운드리 이번에 일정 이벤트에는 큰 별다른 소식거나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그 와중에 아마 새로운 수주권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응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윤현 매니저님 이번에 뭐 삼성전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왔던 소식이 1.8나노 공정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뭐 TSMC, 삼성전자 우리가 다 따라잡겠다, 기술을 이제 좁히겠다, 뭐 이런 포부가 있는 발언을 좀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삼성전자가 만약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이번 파운드리 포럼에서 어떤 발표를 좀 앞당겨서 할 뭐 그런 계획,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인텔은 딱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그 파운드리 공정에서 3나노 이하로 가는 공정을 이제 인텔이 삼성전자나 뭐 TSMC보다 더 빨리 한다라고 조금 믿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도 공정을 한 단계 낮출 때마다 엄청난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랑 TSMC보다 한참이나 뒤떨어졌던 인텔이 빠르게 해봤자 사실 뭐 인텔이나 삼성전자나 TSMC의 점유율을 차지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지만 일단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3나노라든지 2나노라든지 이런 표현 자체가 TSMC랑 삼성전자랑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다릅니다. 같은 3나노라고 해도 TSMC랑 삼성전자랑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텔이 주장하는 1.8나노가 실제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좀 투자해볼 만한 곳 있으면 하나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현 매니저님이 이어서 쭉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이제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한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정도 밴드권에 있을 때는 꼭 매수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무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삼성전자가 그 밴드권이 없더라도 3분기부터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확 살아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 2분기부터 살아날 거라고 봤는데 그 속도가 조금은 미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최근 이제 D램이랑 낸드 가격 상승세가 약간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3분기에 D램이랑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망이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간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용 메모리 반도체 칩이 HBM 이익률을 거의 이제 이익률 간격을 많이 좁힐 정도로 이제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저력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더 우리가 기대해보자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 백윤현 매니저님 예전에 혹시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딱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삼성전자를 스타크래프트에 좀 비유를 해보면 뭐 저그로 한번 해볼게요. 저그에서 오버로드로 200의 인구수는 다 채워놨어요. 캐파가 좋다는 말이죠. 근데 아직 해처리 단계다. 레어와 하이브 단계는 못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레어와 하이브만 올라간다면 이건 최상의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봐도 되나요? 굉장히 이제 비유가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 이제 오버로드를 200으로 채운다기보다는 드론이 꽉 차야 됩니다. 드론이 오버로드가 200이면 인구수가 200이 되잖아요. 제 말은 그러니까, 만들 게 많다. 그러니까 그 오버로드가 200이 그것도 중요한데 드론이 꽉 차야지 미네랄을 빨리 캐면서 그 공격 유닛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드론을 계속해서 이제 채우는 단계. 뭐 예를 들면 드론은 장비나 뭐 부품 업체들에 비유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뭐 지금 트리거만 딱 생긴다라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모아놓은 축적된 자원을 통해서 공격 유닛을 굉장히 많이 뽑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빨리 일하는 자원들이 더 필요한 게 또 삼성전자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은수 매니저님 바로 이쪽과 관련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유가 앞에서 너무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네. 다음부터 스타크래프트 금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란으로 해볼까요? 저 스타크래프트 안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뭐 이제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관련주를 많이들 이제 우리가 나누잖아요. 삼성 관련주다, SK 하이닉스 관련주다. 오늘 그래서 삼성 관련주 올라가나 했더니 네. 또 윗꼬리 맞고 다 눌리고 몇 개 개별 이슈 있는 종목 올라가고 지금 단기성이 좀 빠르기 때문에 좀 진짜 내가 그래도 고민을 하고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저는 지금은 정말 무리 없이 그냥 담을 만한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2번 연속 나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관련주라고 막 분리를 해서 막 여러 가지 보면 YC 뭐 아니면은 네오셈 굉장히 종목 많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종목들 다 그거 하나하나 따지고 뭐 실적 좋고 주가 차트 어떻고 다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사고 저거는 못 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장 중에서도 올라갔었던 것들 위주로 보시면은 올라가다 윗꼬리 내린 거 어떤 거는 또 올라와 있고 이게 투자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게 제가 아까 믿음에 대한 표현을 써드렸다시피 믿음을 좀 강요하는 시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믿음이 강요가 되고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을 강요하는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상당히 좁으면서도 넓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못하겠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네. 삼성전자 한번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거 며칠 전에 무료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 일단 단기적으로 추세 한번 넘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하향 추세가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하향 추세 먼저 넘는 거 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오늘장의 이슈가 좀 한 번에 뚫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추세 관점으로만 그냥 간단하게 접근해도 삼성전자 일단 뚫었으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관심 있게 더 볼만하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 3분기 내에서 퀄 테스트 통과 이야기가 나온 해 만의 이야기는 지난 1분기부터 계속 있어 왔던 사실이기 때문에 운 좋으면요. 저는 이번 달에도 삼성전자 HBM 테스트 통과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차라리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고 김명진 매니저님 혹시 한미반도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좀 돼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잘한 것 같아요. 월요일에 빠진 거 보고 들어갔다면 좋은 전략이 됐었을 것 같아요. 네, 월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빠졌을 때 매수하셨으면 오늘 바로 수익 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도는요, HBM이고요. 제가 이미지 자료를 하나 못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 D램 시장에서 HBM이 거의 전 주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이제 AI 언어 모델 같은 경우들은 텍스트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영상 언어 모델은 아직 출시도 안 했어요. 근데 영상 언어 모델로 출시하게 된다면 데이터가 폭증을 하게 될 겁니다. 왜? 영상 언어 모델은 데이터를 픽셀 단위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다양한 제약, 바이오, 화학, 물리학 이런 것들 연구까지 하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HBM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런 HBM을 제조할 수 있는 이 TC 본더, 반도체는 연결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 종목은 현재 한미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지금도 한미 반도체는 당장 매수해야 되는 첫 번째 순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번, 한미 반도체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채팅창 하나만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예님께서 제가 아까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냐 좀 이렇게 좀 올려주셨어요. 저도 제 딴에는 어떻게 하면 비율을 좀 잘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옆에 있는 조범수 매니저도 스타크래프트를 잘 모른다고 해서 내가 잘못 짚었구나 라고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는 게 또 이제 조범수 매니저인데 조범수 매니저마저 스타크래프트 모른다. 제 실수가 맞습니다. 저는 디아블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게임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나중에 게임주 나오면 그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더 알맞는 비율을 찾아서 또 방송에서도 더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 특이점입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올랐을 때는 에이 뭐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른 걸 보니 이제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건가? 라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 스멀스멀 리튬 가격도 올라간다라는
이 소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우리는 어떻게 좀 앞으로 기대치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연말 연초가 되면은 경제 대전망이 나와서 어떤 섹터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날 더워지면 슬슬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날이 더워졌는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조원수 매니저님, 지금 봐야 될 때입니까? 이슈도 있었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2차 전지. 어떤 쪽에서 그런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것들을 보시면은 대체 에너지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 맞아요. 대체 에너지 누가 밀던 겁니까? 아하, 우리 정부가 밀던 친환경 건가요?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맞긴 한데 이거 제일 큰 틀이 누가 밀어서 이렇게 올라갔냐라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이 밀었잖아요. 대선 기간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도 사실 좀 마찬가지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과거부터 리튬 가격이 쭉 빠져가지고 저가권 형성하면서 더 안 빠진 지 한참 됐어요. 그런데도 주가들은 뭐 당연하게 반도체 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했는데 정확하게 오늘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중에 이제 해외에서 이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한번 보실 텐데 지금 뭐 외국 외신 쪽에서 이런 뉴스가 났어요. Chinese car market brace for EU traffic on electric vehicle from July 4라고 나왔는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괜히 옹알이 읽었네요.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차라리 한글로 번역해 올 걸 그랬습니다. 예. 네. EU가 내달 이제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알아듣기 편하네요. 예. 편하죠. 네. 다음부터 한글로 꼭 준비해 오겠습니다. 예. 네. 원문이 이거여서. 네. 어찌됐든. 세율을 비공개 통보한다고 합니다. 네. 중국향에 대해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관세적인 모습이 나왔다면은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라는 관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반사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도 올랐고 저평가했던 것도 맞아요. 이게 리튬 가격도 지금 보시면은 리튬 가격이 지금 제가 5년치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5년치 차트를 들고 왔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2차 전지가 한참 올라갔었을 때 당시와 비교하면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아요. 더 빠질 자리는 없습니다. 왜? 과거와 다르게 과거에 없던 수요가 생겨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굳이 여기서 더 빠질 이유는 없다는 거겠죠. 여기서 그러면 살짝 등만 밀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기차나 이런 뭐 고금리라든지 당장 지금 전기차 살래 아니면은 지금 조금 더 싼 뭐 가스차 살래 뭐 이렇게 물어보면 더 싼 거 사겠죠. 네. 고금리 기간인데. 다만 새로운 수요는 생겨났고 더 이상 빠질 자리는 없고 미국은 대선 기간 중이니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전지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맞춰가지고 엑슨모빌도 최근에 2차 전지 특히나 리튬 쪽으로 투자를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플로우를 좀 봤었을 때 물론 지금 반도체가 갈 거냐 2차 전지가 갈 거냐 수급적으로 오늘 장도 엄청 왔다 갔다 그랬었잖아요. 장 초반에 반도체 강하게 가다가 아니 이거 웬걸 반도체들 다 윗꼬리 맞고 밀리고 2차 전지 쪽으로 쭉 다 도망가 버리고 복잡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좀 이제 밸류가 저렴한 종목들이 그래도 잘 움직입니다. 부담감도 없는 게 사실이고요. 2차 전지는 물론 실적으로 더 증빙을 해야 된다는 숙제가 남아 있고 업황도 더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숙제까지도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미국 쪽에서 이번에 계속해서 좋은 훈풍을 만들어 주다시피 2차 전지도 지금 단기적인 흐름 내에서 장장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일단 접근해 볼 법하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가 요새 워낙에 대세다 보니까 여기에 또 2차 전지도 사실 이 안에 범주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만에 조범수 매니저 조작가 시나리오 하나 써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시나리오요? 이것도 시나리오 안에 뭐 들어가지 않을까요? 바이든이 2차 전지도 한 번 더 딱 얘기를 해준다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저는 방금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시나리오다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은 있는 사실만 가지고 그냥 트레이딩을 할 거냐 아니면 가능성 여지를 따지면서 트레이딩을 할 거냐인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말할 때 이런 시나리오를 좀 많이 써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인 거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께서 이 시나리오에 믿음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2차 전지 하셔도 됩니다. 이러다 종교가 될 것 같아요. 조범수 매니저님. 자, 그러면 그래서 김명진 매니저 무슨 사인을 주셨는데 무슨 사인을 주신 거예요? 백인현 매니저님도 지금 계속 좀 혼선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를 쓰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쓴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주식이라는 게 추정치잖아요. 저는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추정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것들도 애널리스트 분들의 역할이고 이제 저희의 역할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서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전지 제가 좀 바로 이야기를 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볼게요. 네, 제가 2차 전지는 이미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이제 키포인트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께서 한 가지는 좀 설명을 잘 해주셨고 나머지 그거를 제외하고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제 저가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한국과 아프리카의 정상회담이 좀 있었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MOU가 체결이 됐고 거기서 광물 협정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2차 전지 보시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요. 전년 대비해서 1, 4월이 훨씬 더 매출이 좀 잘 나왔어요. 정말 전기차를 많이 타고 있어요.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S&E 리서치의 자료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타는데 왜 못 가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밸류에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저는 앞으로 더 전기차를 더 많이 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퍼가 340배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5년도 정도가 좀 넘어가야지 퍼가 좀 낮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광물 협정을 통해서 좋은 광물을 좀 저렴하게 잘 트레이딩해서 영업이익률을 좀 올린다면 2차 전지 업종도 저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약간 조금 더 좀 롱텀하게 보셔야 된다. 2026년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업종이라서 만약에 저가 전기차가 올해 정말 잘 나간다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 이슈마다 저는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가 전기차가 어떻게 좀 판매량이 다 찍히는지 이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은 또 뭐 2차 전지가 요새 좀 올라갈 때 또 2차 전지가 금리와 상당히 연관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금리 인하 기대감도 같이 좀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오른 걸 수도 있다라는 이런 평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금리 인하랑 지금 같이 묶는다면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백인현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를 본다면 어디가 낫다고 보세요? 최근에 이제 주가 탄력도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아무래도 6월달에 학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2차 전지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앞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2차 전지 투자를 하실 때는 크게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EU가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중국 전기차 같은 경우는 EU 전체 전기차 판매량 한 19%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현대차나 기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부각될 수 있겠죠. 유럽 쪽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되면. 그 점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이슈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이제 대선에 당선되게 되면 IRA 법안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전기차에 부과되는 보조금을 다 뒤엎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될 경우에는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이제 악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역전했다라는 소폭이지만 역전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또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이든이랑 트럼프 지지율 격차도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니켈이랑 리튬 가격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달부터는 리튬이랑 니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랑 니켈 가격도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준비한 2차 전지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5월달 양극재 평균 수출 가격이 톤당 27,683달러입니다. 지난 4월달에 27,628달러에 비해서 55달러,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올랐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자체가 2차 전지 쪽에서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마다 외국인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이랑 외국인 같은 경우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박스권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라고 보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에서 팔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고 왜냐하면 전기차 판매량이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살아난다라면 추세 매매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2차 전지가 좀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성장세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확실히 올라가는 구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인현 매니저는 박스권 매매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박스권 매매 어떤 종목이 좋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결국에는 실리콘 음극재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 음극재 종목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과거에는 이제 나노신 소재가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대주전자 재료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뭐 그 외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던 제이오라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에서는 대주전자 재료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음수 매니저는 2차 전지 대해서 본다면 어디를 보겠습니까?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어가지고. 종목을 지금 막 바로 컨택은 하지 말자.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반도체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 추세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최근에 수급의 변동성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만큼 하루 이틀 정도만 조금 더 봐야 한다라는 관점이고요. 만약에 그래도 접근한다면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포스코 그룹주. 그러나 좀 2차 전지 쪽을 좀 보실 분들은 저는 포스코 그룹주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이야기한 조범수 매니저고요. 김병진 매니저님은 2차 전지 어디로 보실래요? 저는 대장주인 AG에너지 솔루션을 오히려 셀을 보자. 오늘 좀 올랐어요. 네, 오늘 좀 올랐고요. 제가 이미지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네. 보시면은 연간 누적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으로 봤을 때 AG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3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추월해 가고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거 생각하면 뭐 대장인 벤치마크를 또 AG에너지 솔루션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AG에너지 솔루션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셀업체에서도 하나 이야기가 나왔고 포스코 그룹주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 자, 우린 여기에서 또 어떤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네이버 웹툰 그리고 야놀자 미국 상장, 미국 IPO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화두가 되는 거는 눈앞에 있는 일정이죠.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요즘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DNC 미디어를 최근에 백인현 매니저님이 또 해줬기 때문에 웹툰과 관련해서는 좀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간의 거래 한번 보셨습니까? 시간의 거래에서는 뭐 와이랩을 포함해서 웹툰 관련 종목들, 미스터 블루나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전반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장 기대감이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웹툰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카카오랑 네이버인데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본 서비스 라인 망가가 4년 만에 앱마켓 시장에서 1등을 했답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카카오 쪽이 일본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이버의 라인 망가가 역전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라인 망가 같은 경우에는 일본 네이버 앱마켓 매출에서 한 44.63% 비중으로 1등을 차지했고요. 카카오 피코마 같은 경우에도 44.55% 기록하면서 2위를 차지했는데 굉장히 점유율 차이가 근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내 대표적인 웹툰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1등, 2등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일본이 굉장히 만화 강국인데 일본 시장에서 석권하고 북미 지역까지 만약에 석권을 하게 된다면 네이버 웹툰의 성장 가치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한 5.5조 원까지 밸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밸류를 더 받게 된다면 뭐 우리 국내 대표적인
뭐 DNC 미디어라든지 Y랩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업사이드가 훨씬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뒷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이제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웹툰 같은 경우에는 웹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웹툰 IP를 활용해서 뭐 게임도 만들고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제작도 하고 있는데 그쵸. 지금 넷플릭스에서 2023년도에 우리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가 총 14개였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네이버 웹툰 IP를 활용한 게 절반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웹툰뿐만 아니라 뭐 게임 그리고 넷플릭스 쪽에서 최근에 네이버 웹툰 IP를 활용한 드라마도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그 시장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넷플릭스 쪽에서 2023년도에 14편의 드라마를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차지를 했지만 그 개수도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의 IP 활용도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네이버 웹툰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미국 이제 상장을 하잖아요, 백인영 매니저님. 네. 근데 지금 어떻게 상장 자체는 오히려 밸류가 미국에서만 따로 웹툰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이버 웹툰 주가가 잘 올라가면 네이버 주가도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기대를 접어야 되나요, 이런 건? 뭐 이제 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게 될 경우에는 네이버한테 안 좋을 이유는 없죠. 근데 네. 이제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쵸. 요소가 이제 복잡하게 얽힌 상황이라 지금 당연히 이제 네이버 웹툰만 가지고 네이버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이버 웹툰이 생각보다 잘 상장이 된다라면 그래도 네이버의 반등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서 자막에 또 제2의 쿠팡 이야기가 나와서 한창 또 3년 전에 쿠팡이 상장 미국에 IPO가 됐을 때 쿠팡이 엄청 잘 갔거든요. 그때 물류 관련주들이 엄청 상승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좀 투자 포인트를 좁혀서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한번 야놀자 관련주까지 한번 엮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네. 어떤 종목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야놀자는 솔직히 좀 말씀드려가지고 관심 없어요. 야놀자는 사실 네이버 관심 없어요. 웹툰의 관심도가 더 높기는 하죠. 어쩔 수 없어요. 뭐 야놀자가 이제 만약에 뭐 상장된다고 해도 이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경쟁사가 많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편이고 웹툰 시장은 괜찮아요. 이게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 디즈니가 있잖아요. 제일 큰. 예. 디즈니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저작권 엄청 세다던데. 아, 그런가요?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담 한번 해본 건데 안 받아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웹툰 쪽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료 농담은 한번 웃으면서 해줘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좀 자료 좀 보고 가실 텐데 그래도 웹툰 쪽만 좀 보자고 말씀드리는 연유는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AI 이야기하고 AI 덕분에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 더 인력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게 직종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 지수라는 건데 그래서 어떤 직종들이 많이 대체가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뭐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뭐 기능원, 조작원, 단순 노무 종사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AI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은 단순 반복 작업 같은 쪽이겠죠. 빠르게 적용된 곳이 그래서 콜센터와 같이 우리가 요새 막 어디 고객센터 전화만 하면 AI가 받아서 짜증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좋아요. 왜? 사람 쓰는 것보다 더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웹툰 쪽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에 AI가 나왔었을 때 저는 AI가 나와가지고 챗GPT 오늘 뭐 이게 뭐 검색해줘 했을 때 저는 그거 별로 놀랍진 않았어요. 제가 놀란 거는 뭐였냐면은 그 AI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놀라웠어요. 패턴을 반복하고 학습해서 그 그림을 그려내는 거. 실제로 이게 명확하게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웹툰 쪽에서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한 작가가 작품을 3개, 4개 동시에 연재를 합니다.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손으로 그려서 매일같이 똑같이 그림 그리느라 힘들고 바빠 죽겠는데 이제는 AI 통해서 단순 노무를 축소하면서 어느 정도 영업이 개선을 만들어가고 더 매출을 향상시키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네이버 웹툰 상장권으로 올라온다고 해도 그래도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쪽이 바로 웹툰 사업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Y랩 보시면은 Y랩이 이제 상장가 고가가 최고 22,000원이었는데 이제 최고 이제 저항대 딱 돌파 나오는 시점이에요. 요새 이런 종목들 많아요. 지난 거래 대비해서 거래량 대비해서 딱 저항대 돌파 시도한다? 돌파 나왔다? 거래량 붙이면서 이렇게 돌파 나왔다? 그럼 더 갑니다. 요새는 좀 더 가요. 그래서 Y랩이 네이버 상장 관련해서 네이버 상장이 6월 달 중에 뭐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만큼 개인적으로 Y랩과 같은
종목들, 웹툰 종목들 상당히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차트나 자리를 봐도 좋습니다. 미스터 블루도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한 이 두 종목만 보고 갈 건데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웹툰 사업도 있지만 게임도 있어요. 맞아요. 게임 쪽도 있고 그 게임이 최근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였나요? 마지막 테스트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게임 쪽도 성공을 한다면은 좋은 분위기로 이 웹툰 관련주들은 웹툰, 미디어, 게임까지 어마어마하게 넓혀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소설, 내가 좋아하는 웹툰을 성공할 것 같다. 나 그런 웹툰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가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Y랩을 좀 선정을 또 해보고 싶어요. 이때 조범수 매니저님이 먼저 선정하셨지만 네. 그 네이버 웹툰이 2대 주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웹툰이 진짜 AI랑 만났을 때 저는 게임처럼 이렇게 나중에는 뭐 저만의 이제 뇌피셜일 수는 있는데 그 자기가 선택을 하면은 계속 스토리가 바뀌는 거죠. 얘가 뭐 지금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만 2,4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하나 선택하면 그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이런 정말 좀 유니버스 같은 그런 게임 같은 그런 웹툰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Y랩 기업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가장 큰 장점은 네이버 웹툰이 2대 주주 이 부분으로 Y랩을 꼽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윤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딱 들어볼까요? 네, 뭐 저는 이제 DNC 미디어 지난번에 가지고 나왔으니까 DNC 미디어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DNC 미디어 같은 경우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 가장 인기 있는 웹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 웹툰도 다 봤고요, 소설도 다 봤고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다 봤고요. 걔네들이 다 봤는데 게임만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 이렇게 IP 활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5월 초에 출시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라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구글 출시 첫날에 이제 매출액이 한 140억 정도 나왔습니다. 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 게임의 일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가져가는데 뭐 특정 몇 %를 가져가는지는 회사 측에서 알려주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로열티 같은 경우에는 한 10% 내외에서 한 책정이 된다라고 봤을 때 보수적으로 8%만 잡더라도 지금 이제 게임 출시 후에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일매출이 한 6, 70억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8% 로열티만 잡더라도 일매출이 한 5억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출이 언제 이제 실적에 반영될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가 회사 측에 확인한 결과로는 한 달 딜레이 돼서 반영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2분기 실적에는 5월달, 6월달 게임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5월달 매출만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분기에는 게임 매출이 온기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 다른 웹툰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업사이드 기대감이 있는 뭐 게임 매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DNC 미디어까지 들어보면서 네이버 웹툰과 야놀자의 상장 기대감 속에서는 좀 웹툰을 보는 게 또 세 분 매니저의 의견으로 전반적으로 통일이 좀 됐습니다. 자, 특이점 3개는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을 올린 6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